이제 실거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팔아놨다가 네.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네. 산다. 네. 실거주도 팔아라.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이 후랭이님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거주도 팔아라 빡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언제 실거주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상황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제 행동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잘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떨어지는 거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안이 있어요. 팔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고 떨어지는 동안에 벌잖아요. 그걸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팔고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새끼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이해하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하시라는 게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적절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냥 이제 실거주도 팔아라 이렇게 때려놓으니까 무조건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분은 대형이라도 사라 그냥. 정말 나는 죽어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대형을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각자 포지션에 맞게 버틸 수 있는 거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팔아서 다른 걸 투자할 수 있는 데가 확실하게 있으면 파는 게 낫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겪는 것보다는 덜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안 올라가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걸 사가지고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사면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를 매매로 주고 사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 5억, 6억 하는 전세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남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벌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하려면 정확하게 내가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고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실거주로 안 떨어질 거를 버티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이제 팔고 버티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분들은 팔고 나서도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때 팔아야 되니까 팔고 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네. 어깨에서 팔으라고. 꼭대기에서는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꼭대기에서는 하나밖에 안 팔려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라고 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깨에서 팔면은 결국에는 이만큼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티십시오. 근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은 판다. 저는 팔아요. 실거주도 네. 판다. 팔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못 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거주는 깔고 가야지. 아우, 저는 못 팔아요. 그쵸. 항상 뭔가 폭발하고 있으면 후레이님 썸네일. 좀 썸네일이 자극적으로 해야 이게 또. 그건 저도 이제 이해를 하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의 특성상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거의 부작용은 있죠. 이제. 썸네일만 보고 저를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서 꼭 그걸 다시 한번 네. 이 실거주도 팔아라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네, 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예. 소장님 카페에도 보면은 가입 인사 이런 걸 제가 간간히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소장님 영상 보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럼 막 심장이 덜컹덜컹 저도 지금 겁나요. 이거 덜컹덜컹해요. 이해를 충분히 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말만 듣고 그냥 뭔가 행동에 옮기고 네. 예, 그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공부를 좀 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 자기 가족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열심히 조언을 해요.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공감을 나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이걸 다 고려한 상황에서 팔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조금 올랐어. 그럼 이 집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제 이해한 상황에서 상담을 서로 의견 일치를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유튜브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썸네일에서는 빡 때려버리니까 빵 안 하면 또 묻혀버리니까 네. 영상이. 그래서 이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과감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이제 조심해서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집이잖아요. 이거는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 상담을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유료 상담도 정말 많이 오는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담 오는 사람과 아니면 가족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다 다르죠. 예, 그거를 제가 상담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일가족이 다 오면요? 다 오는 야 5명 다 와. 다 와서 이 사람들을 제가 다 맞게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아직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제가 하는 얘기가 빛을 발하려면 한 20년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20년? 이게 그래야 이제 누적돼서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람이 그때 한 얘기들이 맞았구나 하는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거론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갑자기 후랭이님이 이제 옛날 거를 딱 띄워줘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 우연히 또 이제 맞아가지고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인기가 높아진 상황이 되잖아요. 100만 뷰.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 구독자 2만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을 완전히 납득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팬이나 팔로워가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뷰가 지금 총 합계로 치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한 개 매도, 올해 4월에 한 개 매도, 지금은 1주택자. 이현철 소장님 땡큐.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네. 각자 판단. 항상 소장님 그렇죠. 댓글에 항상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전제를 깔고 네. 진짜 하락할지 의문이고 도대체 언제 하락할지 의문이고 네. 하락했을 때 가격이 과연 지금보다 쌀까 의문입니다. 네. 지금보다라는 기준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게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한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이제 소형 대형에 따라서 빠지는 비율이 다르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소형 같은 경우는 많으면 50% 이상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50%? 실제로 대형도 제가 경험했던 거는 70% 할인해서 판 것도 있어요. 대형을요? 예. 뭐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특수한 상황 아닙니다. 기분이 거의 한 30, 40% 할인을 했고 좀 안 팔리는 거는 한 40, 50%. 정말 안 팔리는 거는. 그러니까 안 팔리면 할인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막 할인하는 게 아니고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원분양자들이 있으니까 원분양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을 쉽게 못 해요. 그리고 남은 게 적으면은 이제 팔기도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고, 안 팔리는 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더라도 원분양자가 없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원분양자는 반발이죠. 나는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팔면 미치죠. 그러니까 원분양자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할인을 해서 팔죠. 그래서 한 10%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또 닫아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도 가서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벌어야 이제 생활이 되잖아요. 뭐 일정 정도 팔았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다 손 털고 가버려요. 그러면 버틸 회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대행사가 못 팔고 가면 그 다음에 오는 대행사들은 조건을 굉장히 심하게 후두려 까가지고 조건을 제시해요. 할인율 이만큼 해줘야 판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행사가 그걸 바로 받아들이긴 어렵잖아요. 그럼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1, 2년 지난 뒤에 못 파니까 또 어떤 대행사 와서 할인율 제시하면은 그럼 이 가격에 팔아봐라 해가지고 그 가격에 이제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형이 50% 뭐 40, 50% 정도 빠지면 전세가도 빠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이제 전세가를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던 게 옛날에 애프터 리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 팔렸던 거 이제 미분양 난 물건들을 빈 집으로 놔두는 데도 있고 빈 집으로 놔두기 어려운 데도 있어요.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한 현장만 그렇게 미분양이 좀 많이 나면 건설사가 휘청휘청해요.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로 떨어질 때 부도 난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인데도. 예,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현장 때문에 부도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 집을 이제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새로 나온 게 애프터 리빙. 그래가지고 살아보고 분양받자. 그래가지고 싼 가격에 전세처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시세보다 싸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그 애프터 리빙을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 전세가가 그냥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타일로 들어가니까. 대형은 이제 조정은 되는데 소형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 적은 거는 10%, 뭐 좀 많으면 20%뭐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신축 대형은 미분양이 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형을 사는 걸 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락을 맞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지금 사면 어차피 대형도 안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락을 하니까 하락을 일정 정도 한 뒤에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대형도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그때 아니요. 초과 공급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일반 아파트들도 대형이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뭐 그 옛날 전세난처럼 뭐 89%, 90% 상황은 아니고 네. 보통 이제 높아야 지금 60%대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럼 떨어질 폭은 충분히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죠. 대신 이제 신축 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분양률이 꽤 높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신축 대형 네. 제일 비싼 거네요. 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들이 많죠. 떨어지고 나면 그때 떨어진 뒤에 막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폭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정되어 있다는 게 느끼는 게 폭이 넓질 않아요. 정말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상승하는 걸 전제로 모든 거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두터운 네, 그게 있으니까 마진이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상황을 그리질 못해요. 대형 신축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실거주 팔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나중에 잡을 것도 그럼 대형 신축이세요? 당연하죠. 근데 가능하면 펜트 살 생각도 있죠. 그때 말씀하셨죠 방금 네네. 때도. 네. 근데 이제 펜트의 단점은 거래가 이제 너무 없어서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팔 때 제대로 파는 시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단점이죠. 펜트는. 아니 지금도 대형이신데 더 대형으로 가시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초대형. 그러니까 그때 봐서 대형 중에도 또 인기가 있는 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완전 초대형이 인기가 좋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장이 초대형이 인기가 좋을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인기가 좋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죠. 지금 살고 계신데도 대형이세요? 대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중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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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40평, 39평? 그러니까 방은 원래 큰 방은 3개고 그다음에 알파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방이 그냥 방 개수로만 치면 5개인데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게 되어 있죠.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세요? 충분한 게 아니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거지. 펜트하우스도 예,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을 벌기 위해서 사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겸할 수 있으면 거주를 하는 거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펜트하우스가 되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난이도가 있긴 있는데 대형이 인기 좋을 때는 펜트하우스는 어쨌든 희소 가치가 높잖아요. 희소 가치가 높은 게 올라갈 때 그 대형하고 겹치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야, 펜트하우스를 저는 그래서 집이 좁나? 아, 좁은 건 아니죠. 세 식구인데. 짐이 많으신가? 아니요. 그 생각이 짐이야 들었거든요. 줄이면 되는 거고. 지금도 이사 가려면 뭐 33평으로 가도 되고 22평으로 가도 됩니다. 사는 건.